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한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주제는 정률성에 대해서, 정률성 우상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호남 유권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미래한국 개공기자인 전경웅 기자의 심층분석, 광주 정률성 우상화 기사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정률성 우상화 같은 이런 비즈니스, 이런 지자체 단체의 행동은 결국은 호남 유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남 유권자들이 보다 국가의식이 더 확고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뭐 좀 지나간 소식이지만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좀 세게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던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이 국민적 반발을 사고였다. 소위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던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물론 5.18 단체까지 정률성 역사공원에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좌익진영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정률성 역사공원 논란이 불거진 것은 광주광역시가 정률성 역사공원을 연내 완공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8월 11일 나온 뒤부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계획했던 정률성 역사공원 건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단신이었다. 하지만 새마을 잼버리로 인해 불거진 호남 정치권의 세금 빼먹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거세지던 시기 언론은 정률성 역사공원에도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의심을 했다. 확인 결과 정률성 역사공원을 짓는 데 48억 원이 소요되고, 이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화순군 등지에서는 정률성을 테마로 한 각종 기념시설과 공원을 짓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률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일제시대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고, 해방 이후에는 소련군 괴뢰집단과 함께 공산 점령군 행세를 했으며, 6.25 전쟁 때는 중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까지 쳐들어 내렸다 그래요. 이런 자를 독립운동가라며 수십억 원을 들여 기념사업을 벌이는 광주광역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민들의 비판에 이런 말합니다. 광주는 뛰어난 음악과 정률성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당당하게 정률성 기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런 와중에 광주광역시가 지난 10년 동안 정률성을 테마로 한 사업이 총 무려 117억 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참. 지난 8월 3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남구, 전남, 화순군이 지난 10년간 정률성 사업 관련 사업에 투자한 예산 내역을 받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광주광역시는 102억 3,770만원, 광주 남구는 2억 1,806만원, 전남 화순구는 12억 3,488만원을 사용했다. 광주시가 쓴 돈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에 들어간 48억 원이었다. 광주 남구는 정률성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 지원, 광주 MBC의 동요제 홍보 방송 비용, 영화 상영비, 정률성 거리 유지 보수비에 돈을 썼다. 전남 화순구는 정률성 열흘 적 살았다는 집을 생갈하며 공원으로 만드는데 들인 12억 원이었다. 광주광역시가 정률성 역사공원 이외에 돈을 쓴 곳은 정률성 음악축제 사업에 33억 9,120만원,
정률성 관련 전통문화 교류 사업비 5억 6천만원, 정률성 동요 경연대 7억 2,800만원, 정률성 생가 정비에 2019년 한 해 동안 5억 원 등을 사용했다. 특히 정률성 동요대회는 광주 MBC가 개최했는데 대회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찬양한 노래를 부른 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률성 브랜드 홍보 등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정률성이 제작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디지털 노래비 유지 관리, 정률성 항일운동, 독립운동 행적 고증조사, 생가 정비 자문회의 비용 등으로 8,1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소속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률성을 앞세워 53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해 90번 이상 해외 출장이랍시고 여행을 즐겨온 전북지자체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참 기가 찹니다. 정률성 사업 앞세 53번 해외 출장 다니고 잼버리 사업체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90번 해외 출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방 공무원들 큰일 났어요. 이 정신 상태 큰일 났어요. 반면 광주광역시는 지역 출신 6.25 전쟁 학도병, 항일운동과 같은 진짜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이나 관련 사업비 등으로 연 10억 원 가량만 썼다. 6.25 전쟁 때 자진 참전했다가 산화한 영웅적인 학도병은 광주에서만 46명이나 된다. 항일 의병장 중에서도 김태원, 심남일 같은 광주 출신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위해 쓴 돈이 정률성 기념사업에 들인 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정률성 역사공원 논란 거세자 4.19 단체와 5.18 단체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보훈단체 회원들이 광주광역시로 달려가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정률성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4.19 혁명회, 4.19 희생자 유적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13개 보훈단체 회원 1,600여 명이 광주광역시청 앞에 모여 강기정 시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정률성 기념사업의 즉각 사업을 요구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화 성지라고 부르는 광주에 중공과 북한의 영웅인 정률성 역사공원을 만드는 광주시장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묻고 싶다 라고 하며 학살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강기정 시장은 국민께 사죄해라 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특전사 동지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시장이 계속 정률성 역사공원을 추진하면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와 공동성명 발표를 두고 강기정 시장과 일부 자익 매체가 보훈부가 시켜서 저러는 것이라며 주장하자 보훈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항의 집회에 참석한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 집회는 우리 스스로 일평생 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하기 왔다며 보훈부 요청으로 오늘 집회를 연다고 말한 강 시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월 28일에는 광주일보가 정률성 기념사업을 비판하는 5.18 단체들의 발표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4.19 혁명 관련 단체들과 함께 3개 중앙일간지에 의견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서 5.18 단체들은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4.19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우롱하는 처사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운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률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은 광주시는 5.18 공법단체들이 사무실 확장 개편해달라는 요청을 예산 없다는 이유로 묵살해 왔는데 정작 논란이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의 사업에
수십억 원 예산을 들여가며 서두르고 있다며 광주시가 논란에 휩싸인 사업을 감행하기보다 5.18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늘리려는 취지에서 동참했다고 광고를 한 이유를 밝혔다고 신문을 전했다. 자, 광주 시민들 반응입니다. 중국에 귀화했는데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념회에 대나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주당 측은 보훈단체들의 이 같은 비판에도 정일성 기념사업을 두고 한중관계의 발전과 독립유공자 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반응도 보훈단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 매체 무등일보는 지난 8월 24일 이런 단체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신문은 정일성 거리등 기념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도 조성된 지 14년이 지난 정일성 거리 전시관은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잊혀진 지 오래라며 현재 시민들의 무관심한 반응을 전했다. 한 주민은 전시 내용을 읽어봤지만 아무리 봐도 정일성 선생이 광주가 나서서 기념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가 의문이 든다며 내용이 아쉽기도 하고 최근에 보도를 하긴 했지만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사람들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에 정일성 선생 생가가 있는데 그냥 설명하는 내용만 집 앞에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있는 것부터 잘 관리하고 개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근 상인은 광주 주민이라 해도 정일성 선생을 모르거나 생가를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가끔가다 아이들이 전시물을 읽는 건 봤어도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 상인은 그러면서 코로나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 보고 가곤 했지만 최근에는 못 봤다며 중국으로 귀화해서 인정받았는데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공원까지 만들면서 기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주의 반응은 주제는 다르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 당시 전북 도민들이 보인 반응과 유사하다. 요 점이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8월 8일 경향신문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주민은 이런 말합니다. 이거 좀 여러분 주목해서. 경제특수는커녕 지역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다며 한여름 땡빛이 내일째는 뻘밭에서 잼버리 같은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능력 없는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비난을 왜 주민들이 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한여름 쨍밭에 내린 쨍밭에서 잼버리 같은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능력 없는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비난을 왜 주민들이 들어야 하느냐예요. 자,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도민 반응과 정률성 관련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좀 잘 지목해 보시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새만금 잼버리 지원 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전북 주민은 이런 말합니다.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간식 등을 나눠줬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라며 열악한 환경에 자식하던 아이들은 내몬 것 같아 화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유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듯한 광주 시민과 마찬가지로 전북 도민들도 누구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벌어졌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벌어졌는지 전북도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북도민이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는 고민 안 하고 전북도민이 망신당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 도민은 신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으로 빚어진 사태 왜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으로 빚어진 사태 왜 전북도민들이 망신을 당해야 되느냐,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더 책임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 더 책임이 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명확한 사실은 정부가 주관한 행사가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정부가 주관한 행사가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북도민은 책임 안 진다는 거죠. 한편 광주 시민과 전북도민의 이런 반응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저런 태도 때문에 민주당과 좌익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에 호남 유권자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론 봅시다. 지역 발전 이익도 중요하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공동 가치와 이익을 보다 많이 생각하고 판단에 염두에 둔다면 정률성 역사 공헌이나 새만금 잼버리와 같은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비공식적인 평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남의 강기재 같은 인물을 광주 시민이 뽑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잘 함량 미달인 정치권들을 유권자들이 솎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함량 미달인 친구들은 유권자들이 처리를 해라. 표로 처리해서 좀 제대로 국가의식을 가진 시장이든지 도지사든지 국회의원이든지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국가의식을 좀 더 가르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지역발전 이익에만 올빵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 국가이익 이런 데에서 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하게 국가의식을 가지고 좀 더 애국심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찍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와와 찍지 말고 좀 그런 사람들, 함량 미달인 사람 좀 떨어뜨리고 좀 유권자들이 생각해서 찍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막 90% 100% 막 와와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만 찍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